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아주 쾌청하고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따끈따끈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에는 선선했는데 낮엔 따뜻합니다. 이게 가을 날씨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날씨가 좀 낮에 뜨거워야 그래야 벼가 잘 여물고 또 과일도 잘 익고 또 야채도 채소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같이 이런 날 아주 가을 날씨 치기엔 아주 100점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는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가 뉴욕에 가서 오늘 새벽에 연설을 하셨습니다.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설한 순서는 한 10번째고요. 연설 시간은 한 11분 정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첫 번째 문통이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는 22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관직에 있을 적에 많은 행사에 연설을 하는데요. 이렇게 봐서 연설할 사람이 이건 인사말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면 짧게 합니다. 뭐 이제 지역 국회의원도 나와서 이제 축사도 하고 또 뭐 의회 의장도 하고 뭐 노인회장도 있고 뭐 단체장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연설할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된다. 그러면요, 그냥 골자만 짧게 얘기합니다. 연설할 사람이 없으면 시간을 좀 늘립니다. 한 10분 정도 더 늘려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뭐 언론에 보면 뭐 문통은 22분 했는데 윤통은 11분 했다. 근데 연설할 사람이 많습니다. 각 나라에. 뭐 우리나라 지금 윤 대통령도 10번째 했다니까 그냥 거기서 듣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그렇게 연설하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감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 보도에 보니까 영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님대로 그냥 모여들어가지고 외국 정상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한국 참 아주 아름다운 나라다. 한국을 한번 가고 싶다. 나는 아버지는 한국에 가봤었는데 그 외국 정상들이요.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초청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기를 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렇게 막 모여들고 옛날에 여러분들 문통을 보셨죠? 그냥 혼자 의자 앉았거나 아니면 사진 찍으면 그냥 가운데 딱 서서 혼자 그냥 말뚝까지 서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 사진 찍을 그 시간까지 그냥 뭐 서로 대화하고 화기하게 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아주 외교로 정상 외교를 아주 잘한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유엔 그 연설에서도 외국 정상들이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주 외교 무대의 첫 유엔 연설인데 아주 성공적인 외교를 무대에 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별석을 마련해 가지고 특별석에서 연설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 외교 정상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 유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조 연설하는데 그 유엔입니다. 유엔은 그 뉴욕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죠. 그 102층인가 되는 그 큰 빌딩. 그 빌딩에서 걸어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엔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방송 때 세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유엔 본부에 여러분들 미국에 가셨다가 뭐 많은 분들이 다 들러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며 유엔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짙은 남색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를 단 윤 대통령은 태극기 배지를 달고 참 우리 윤 대통령 이건희 여사도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았다 하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대통령부인 그래야죠. 뭐 누구같이 이만은 그냥 뭐 발톱만원 그냥 브로치를 단 사람들 이해할 수 없죠. 이날 튀르키예,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카타르 정상에 이어 10번째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 연설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1시 51분께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통상 각국 정상에 배정된 연설 시간인 15분보다 4분 짧은 11분간 연설을 이어갔다. 잘했어요. 예정 연설 배정 시간이 15분이면요. 15분 이내에 끝나야 됩니다. 그거는 예의입니다. 대신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죠. 공감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유엔 총회 첫 연설에서 할애했던 22분의 절반이었다. 이번에는 아마 그 연설하는 기조 연설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냐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카타르 군주 에미르 세이크 타민 비나마드 알타니의 연설이 끝난 뒤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퀴르지 차바 유엔 총회 의장을 향해 목례를 했다. 이렇게 차바 의장도 고개를 숙이며 화답했다. 역시 예의를 지킨 거죠. 이어 연설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차분한 어조로 자유와 연대의 키워드를 부각했다. 자유. 대통령 당선될 때도 자유를 갖다가 수십 번 했어요. 자유요. 자유민주화. 앞서 연단에 오른 일부 정상처럼 큰 손짓이나 제스처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했다. 연설 중에는 박수가 총 7회 나왔다. 윤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며 연설을 맺자 각국 정상이 10초가량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유엔 총회장 특별석에서 윤 대통령 연설을 지켜봤다. 김 여사는 갈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다.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대요. 역시 영부인이요. 이래서 영부인인 거예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김 여사와 함께 특별석에 앉았다. 유엔 총회장 11번째 줄 한국 대표단 자리에 있던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황중국 주유 유엔 대사 등이 연설 중간중간 박수를 보냈다. 4층 발코니석에는 강인선 해외 홍보 비서관 등 우리 관계자들이 연설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 연단과 가까운 두 번째 줄에 위치한 북한 대표부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그 기조연설을 하니까 북한 대표부는 자리에 들어오질 않은 거야. 비어 있는 거죠. 공산당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매너라는 게 없잖아요. 자기들 밖에 없잖아. 북한의 순서는 일반 토의 맨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이다. 지난해처럼 김성 유엔 주 유엔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유엔 총회 당시 문 대통령이 연설하던 중엔 북한 대표부 2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도 했다. 가제는 개편입니까? 가제는 개편 아닙니까? 아이고 참말로 이북만 그냥 저기 쳐다보고 이북만 바라보다가 개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금 뭐 무슨 핵을 갖다가 뭐 중지한다, 핵 폐기한다, 무슨 남북 공동체 못 잡는데 뭐가 됐습니까? 되게 옛날이나 마찬가지지. 당시 연설이 끝나고 이들이 손뼉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한국 대표단 자리에서 대기했다. 통역기를 귀에 끼고 카자흐스탄 카다르 정상의 연설을 지켜보다 말미에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과 잠시 대화를 나누며 미소 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이날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유였다. 자유였다. 자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민주국가 아닙니까? 이어 유엔이 20회, 국제사회가 13회씩 각각 나왔다. 유엔 총회 연설 이후 윤 대통령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오찬을 가졌다. 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저녁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동포 만찬이 있다네요. 사진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제가 아는 친구들이든가 제 아는 지인들이 동포 만찬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 유엔 갔다가 동포 만찬 간담회를 한다. 한국 교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유엔 총회 본회장이죠. 총회. 여기 유엔 총회 의장 사무총장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일반 그 방청석에 일부 있었는데 여기를 그 관광객들이 이게 안내해서 이게 들어보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뭐 회실 이거 말고도 엄청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건 대회실이고요. 적은 회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마쳐서 세계 무대에 첫 연설하는 윤 대통령이 데뷔전을 잘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만찬하고 유역의 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가시게 돼 있어요. 캐나다. 캐나다도 참 우리 교민도 많고요. 캐나다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공기 좋고 아주 물도 좋고 또 인구도 많지 않고. 제가 세계에서 살고 싶은 나라 1순위가 넘버원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1순위. 두 번째가 호주. 세 번째가 내가 일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요, 깨끗하고 또 공기도 좋고 또 아주 사람들이 친절하고, 일본 그렇게 많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일본 참 사람들 친절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일제에 그 일제한테 나라를 뺏긴 그런 그 억울한 사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는 하나의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고 역사에 놓고 다시는 외침에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일본의 근세에 그 태어난 후손들이 사는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숭봉하는 나라로서 서로 아주 이웃사촌 같이 가깝게 지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북한은 공산주의로 핵만 실험하고 미사일만 실험하고 그저 한국을 어떻게든지 적하야욕, 공산당으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으로 있는 저 북한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지요. 적도 아주 철저한 적 아닙니까? 6.25 때 천해로 와가지고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지금 그것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제가 살아있는 그때 6.25 때 7살 때 폭탄도 맞고, 그때 내가 아주 세세히 보고 피난길에 보고 다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그 체제, 북한 체제는 우리가 무슨 동포다 모은다는 것은 미친 소리입니다. 그거는 정신 빠진 소리입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공산당들과 따발총 들고 있는 것도 봤고요. 중공군들 그냥 내려와가지고 중공군들 말이야, 하얀 보조개 쓰고 다니는 거 말이죠. 저 피리 불고 말이야, 깽그리 치고 말이야, 그러면서 다니는 중공군들 보고, 물론 그 전에 뭐 영국군이라든가 미군들이라든가 터키 군인들, 또 콜롬비아 군인들, 그런 사람들을 인천에 주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습니다. 차를 타고 많이 다니는 것도 봤고요. 탱크를 끌고 다니는 것도 봤고요. 그때 뭐 길 같은데 그 북한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쪽에는 뭐 지뢰 같은 것도 매설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조심을 해야 되고 하는, 그때 그 시절입니다. 여튼 지금 현재 자유를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한 것은 아주 시적절하고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 가서 아주 제대로 아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대에 나가서 연설하는데 아주 만족할 만큼 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자유를 위협받을 때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 그거를 좀 더 새겨보면 우리나라를 자유국가로 자유민주국가로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천해로 한 이 북한 놈들 공산당이 내렸을 적에 UN 16개국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도와준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유가 위협받을 적에 그 나라를 자유민주국가가 또는 국제사회 유엔에서 그쪽을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게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그렇게 이렇게 유엔 기구 세계 정상들이 모여 있는 기구 유엔에서 한국에 있는 나라를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한국의 대통령의 모습도 보여주고 한국 대통령이 자유가 위협받을 적에 국제사회가 연대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걸 모든 나라가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는 그거 찬성하지 않겠죠. 그러나 세계 대다수 자유민주를 지키는 나라에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연설에 박수를 보내고 찬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꼭 해야 될 말 같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때 유엔군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놀랄 만큼 한국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에다 꼭 이렇게 말하고 우리나라 같이 거기서 도움받은 나라는 거기에 앞장서서 지원도 오고 협조도 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대도 좀 현대 파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팀으로 이런 데도 전에 파견하고 그랬잖아요. 아주 잘한 일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해서 국제 무대 첫 무대를 무난히 성공적으로 잘 하셨다. 이렇게 보도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심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